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성경 속의 건강 장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직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도 좀 건강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에는 어떤 건강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과 식품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의 정의를 보면 건강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안녕한 상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어로 잘 쓰는 거 있죠. 웰빙. 이미 우리는 옛날부터 웰빙을 하고 살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그게 웰빙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이 네 가지가 모두 완전한 상태가 건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사람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여하에 불문하고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의 정의를 또 한번 보면 크게 학자들은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상적인 건강, 둘째가 역할 수행 건강, 그다음 세 번째가 환경 적응, 네 번째가 행복론입니다. 여기서 행복론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몸은 임상적으로 볼 때는 불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삶에 있어서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인 건강의 정의는 질병이나 질환이나 증상이나 불구 등이 없는 것으로 의학적인 모델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건강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후진국을 갈수록 저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후진국을 갈수록 그 다음에 보면 역할 수행입니다. 설사 내가 손이 좀 불편하고 다리가 좀 불편해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내면 그 또한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좀 잘못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우리 최근에는 보면 현대에 많은 건강치 못한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오로지 홀로만 이런 사람들 있죠. 공황장애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눈도 있고 뭐에도 다 완벽하지만은 그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것도 건강에 언밸런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양쪽 팔이 없든지 다리가 없을지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 행복론적 건강, 이게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건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식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식생활의 변화가 크게 보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냥 다 알지만 한 복습을 보면 가장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고 에덴 동산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그 다음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는 동물을 섭취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음식을 땀을 통해서 섭취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되 채소와 함께 먹으라. 소식으로 충분히 소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조건부가 뭔가 하면 육식을 허용하되 레이기에 조금 식생활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레이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도 그쪽 부분으로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몇 가지 보면 물짐승, 무짐승, 육지에 이제 나는 짐승이 있지요. 발굽이 둘로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그다음에 수중 동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다음 날짐승, 새를 잡아먹지 않는 것. 곤충, 날개와 네 발로 뛰어다니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의 식생활 규례는 완전한 식물성 식품에서 시작되어서 그다음 전차적으로 제한적인 육식을 허용하게 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과 피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대한 음식에 대한 교훈을 보면 구약은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무슨 피든지 먹지 말고 어떤 육체의 피를 먹지 말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먹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 음식과 관계되는 동식물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선민 사상에 선민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음식, 이런들. 그 다음에 음식은 육체에 관계된 것이며 영을 죽일 수 없고 육을 죽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영적인 것은 관계없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 음식도 우리의 신앙과 관계성이 있는 것이 신약에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성경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종합해 보면 신약과 구약의 교훈은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생명이 있는 생물이 모두 음식이 될 수 있으나 끓이김으로 먹으면 죄가 되고, 우리 신약에도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초신자가 내가 그 먹는 것을 보고 혹시 낙심하면 안 먹는 것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필요한 대로 먹되 생명의 피 되는 피는 빼고 먹어라.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한마디로 음식에 대해서 축약을 해보면 피와 기름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끓이김으로 먹으면 좋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이제 식품을 한번 보면요, 저 아라랏산이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반복됩니다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주식이 그냥 채소와 곡류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 그래서 주로 그것을 지금 현대로 보면 식물성 식품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에도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피 먹으려고 관광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물성 식품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 속의 식생활의 변화는 식물성 식품에서 이제 조건부로 육식을 허용을 했는데 그것이 홍수 이후에 허락을 해 주셨다. 고기 먹음직스럽죠. 근데 저 고기를 피채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동물성 식품에 피와 기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 피 속에는 많은 노폐물들이 있고요,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근데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물성에 대한 그 피와 기름을 좀 금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는 불에 구워서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고요. 성경적 식생활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홍수 이전에 이 음식을 식물성과 홍수 이후에 동물성 식품을 허용을 했는데,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수명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충. 그래 보니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면 다 보면 900세 이상입니다. 900 몇 살, 969살 산 모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보면요, 수명이 200년이 안 넘어갑니다. 이번에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 야곱 147, 그 다음에 요셉 110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도 한 200년 또 300년 정도 안 살았겠나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물론 이게 단적으로 옳다 그러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수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본을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식물성 식품은 우리가 농산식품, 곡류, 두류,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임산해서 버섯, 산채류, 건과류, 이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주로 식물성 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 안에도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콩 안에도 기름이 있고, 그죠? 깨도 기름이 있고, 쌀 속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많은 부분을 미각류라고 그러죠. 네. 쌀에서 뽑아낸 기름. 그리고 동물성을 보면 주로 크게 나누면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생선 같은 경우 어패류, 해조류, 그 다음에 축산은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쫙. 이것이 이제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보면 저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독립적으로 100% 존재하는 것은 거의 잘 없어요. 다 음식에 믹스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먹었을 때의 그램입니다.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나타냅니다.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은 9kcal니까 그냥 2배 이상 됩니다.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지방은 2배의 열량을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같은 경우에는 4kcal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에 4kcal의 열량,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나 지방은 똑같이 먹으면 2배 이상의 9kcal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좋아하면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죠.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양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배에, 우리의 위의 용량은 부피를 나타내거든. 부피를 나는데 똑같은 부피를 먹어도 지방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2배니까 축적되는 에너지가 더 많겠죠. 그게 이제 다이어트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작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빵을 많이 먹으면 남는 탄수화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되어져서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빵 좋아하는 사람은 빵빵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적당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되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는 있어요. 우리 힙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축적이 돼야 스폰지 역할이 있어서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 힙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이게 지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저게 지방이 많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부가 되어서 갱도에 내려갔다가 만약에 위에가 막혔어요. 그래서 10며칠 살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 빼빼한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이 더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저 지방이 다시 탄수화물로 단백질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많을 때는 안 그래 됩니다. 부족했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 위급 상태니까 내가 많이 찌어놔야지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지방에 문제가 있는데 지방 밑에 보면 제가 영어를 써놨습니다. 오일, 팻 해놨어요. 오일은 잘 압니다. 오일은 액체화 상태, 지금 현재의 실온에서 액체로 된 것은 전부 오일입니다. 참기름, 여러분 집에 냉동실에 넣습니까? 안 넣죠? 실온에 두면 뭡니까? 안에 액체죠. 콩기름, 액체죠. 뭐 쉽게 말해서 주유소 가도 다 오일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 기름은 전부 오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게 식용이냐 식용이지 않느냐를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팻이라는 것은 고체화 상태, 고체화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팻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자,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뭐 남자분들 다 마찬가지고 프라이팬에 어제 저녁에 고등어를 구웠어요.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 안 하고 그냥 프라이팬 그대로 두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름이 굳어 있습니까? 액체 그대로 있습니까? 액체 그대로 있죠. 예, 이것은 오일입니다. 오일. 그런데 자, 삼겹살, 역으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얀 기름이 딱 굳어 있죠. 말고기도 마찬가지 잘 굳습니다. 이런 굳은 것을 팻이라고 그럽니다. 팻.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건강에 완전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자, 볼게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오일 쪽으로 좋은 지방으로 해놨으니까 오일이 좋은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 해서 식물 유지라든지 어유, 우리 생선도 튀기면 다 나중에 기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런데 나쁜 지방은 포화 지방입니다. 동물성 기름이라든지 팜유, 우리가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가 오죠. 팜유 가지고도 비누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코코넛유 많이 수입해가 옵니다. 다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럼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다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불포화는 불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바꾸어 생각하면 산소가 조금만 가해지면 빨리 상해지는 겁니다. 자, 생선 어떻습니까? 빨리 상하지요. 육고기보다는 생선이 훨씬 빨리 상합니다. 왜? 오일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일을 섭취해야 우리 몸에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면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야 돼서 안 되고요. 그냥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 그 정도만 하고, 좋은 지방은 뭐냐? 액체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기름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커피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이 로스팅을 잘못하면요 전부 다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 참기름도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볶은 것 안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이 안 볶은 것도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아주 적당하게 볶아야만이 몸에 건강한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피에만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하게 타면 다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는 잘 알죠. 옛날에는 그냥 까매도 고기 굽다가 고기가 타면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털털털 털고 이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다 잘라서 드시죠. 탄 부분이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주로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모든 병을 건너하는 데 이렇게 좀 잡아주는 영양소예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채소 안에 많이 있고 콩나물도 많이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좀 지저분한 소리인지 몰라도 쉽게 말하면 저거는 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몸속에서 스폰지 역할을 해요. 네. 혹시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이리 변 받아 오라고 그러면 이 콩나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소화되고 일정 부분은 소화 안 되는 점질이 있습니다. 그게 섬유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칡을 씹는다든지 할 때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거 다 섬유질이고요. 여러분 야채를 먹다 보면 이렇게 입에 끼고 하는 신랄 같은 게 다 이게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은 쉽게 이야기하면 배변 작용을 하는데 소화관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을 섭취한 사람은 변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치질도 안 옵니다. 변비가 오기 때문에 치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소화관 통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게 스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과하게 확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을 빨리 못 느끼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없으면은 빨리 흡수되고 하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소화라든지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주는 것. 자, 그다음에 호혈성 심장 질환, 혈장 콜레스테롤 저하.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담즙산 흡수를 억제시켜서 담석의 생성을 방지한다. 오늘도 우리 산부 성가대 누구가 담석이 많아가지고 췌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미 이제 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효소가 안 나와서 굉장히 더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됩니다. 인슐린의 양을 저하시키고요. 섬유질은 변 부피를 정대시켜서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질과 다 좋습니다. 비만 예방 당연하고요. 혈압 저하시키고요. 그 다음에 독성물을 저지시킵니다. 이게 섬유질이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포집을 해서 변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밥 안 하고. 그거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면 제가 굳이 여기서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인수대로 매명,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채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오멜을 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매일. 그러니까 한번 줘가지고 그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그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고기거든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식량대로 제가 칼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매명,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채라.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키를 얻은 것이, 야, 저 한 오멜이 도대체 얼마만큼 양이 되길래 하루 동안에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까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한 오멜이 우리 이제 하루 동안에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현대적으로 보면 한 오멜이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 우리 페트병 물 하나보다 조금 더 많게. 그걸 하루 동안에 먹으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현대 우리 식습관으로 하면 3끼 드시죠? 그럼 3끼를 딱 나눠보면 약 700에서 800 정도 됩니다. 한 끼가. 그래서 1리터 이상 먹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700에서 8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게 작은지 많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우리 몸의 위의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위 용량은 1.2에서 1.6리터입니다. 그럼 저기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700에서 800을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절반보다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절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절반보다 조금만 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람을 식습관을 비교해 보면 중국 사람은 혀로 먹는다고 그래요. 혀.
맛으로 먹는다 그랬죠. 일본 사람은 눈으로 먹는데요. 아름답게.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배로 먹는다고 그래요. 배로. 무조건 양. 요즘 젊은이들은 잘 그렇지 않는데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로, 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몰랐고 내가 지금까지 굶었다. 그리고 또 잘 드신 분들의 표현법이 뭔가 하면 배 터지도록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딴 데 가면 좀 우스갯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전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건 싹 다 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면요,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경험했을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거 올라오죠. 뭐가 하다가 자다가 보면 뭐 올라옵니다. 그 다음 나이가 드시면서 다 경험 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너무 과하게 먹어서 더 힘든 때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녁에 많이 드시다 보면 이거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어디 나가서 운동할 때도 없고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죠. 그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속을 비워두는 것이 참 좋습니다. 혹시라도 애들이 저녁에 뭐 사오면 하나라도 맛보고 주무시도록 조금 비워두시기 좋습니다. 저는 식습관이 뭐든지 저도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네 하나에 20년 동안 철칙이 뭔가 하면 먹으면 2시간 뒤에 잡니다. 피자 한 쪽을 먹든지 뭐 통닭 조금 먹든지 해도 먹으면 2시간 뒤에 잘 행편이 안 되면 안 먹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금 20년 동안 딱 73에서 왔다 갔다 500g씩 왔다 갔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가 저 뒤에 또 답이 나옵니다만은, 여기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그 의과대학 병원입니다. 제가 이제 90년, 94, 95년도 여기가 우리 막내가 여기서 이제 태어났죠. 94년도. 그 놈이 8월 27일생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생일이죠.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야 경진아 네 이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갖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했는고 하니까 이 병원에서 노화연구소가 있어요. 미국에 노화연구소가 있는데 거꾸로 하면 노화가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장수가 되죠. 왜 빨리 늙을까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칼을 대는 사람이 제가 1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부를 해줘야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다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해보면 참 좋은 게 많은데 그런 어떤 사담은 하기가 힘들고요. 여기서는 좀 고상한 말로 소식이라고 안 하고 칼로리 제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칼로리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을 작게 먹는 것이 아니고 칼로리를 제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중에 칼로리 제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방을 줄이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 탄수화물을 줄여라 하는데 탄수화물이 많으면 지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방화된 것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면 이해가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칼로리 제한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줄여야 하는가 볼게요. 동물의 경우는 약 40%를 줄여라. 제가 이걸 해부를 해보면요. 쥐는 실험용 쥐는 맥시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24개월입니다. 2년. 맥시만 살 수 있는 게 36개월, 한 3년 정도 살아요. 제가 이렇게 칼을 딱 떼어보면요. 자유롭게 먹은 지 40% 줄여서 먹은 지하고 내장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요. 마스크를 쓰고 해도 칼을 보면 프리하게 자유롭게 먹은 쥐는 이게 냄새도 무지무지하게 역겨워요. 그리고 이미 간 뭐 등등등 해서 뭐 속된 말로 보기 싫을 정도인데 소식한 것은요. 진짜 이 간이 보석 같아요. 진짜 너무 반질반질 갈색이거든요. 여러분 간 안 봤죠? 저는 많이 봤어요. 저 손에 죽은 쥐만 해도 1000마리가 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 지내더라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그래서 한 40% 줄이니까 수명이 자 보세요. 50% 증가. 그러면
60살 살 사람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90년도 갔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3세, 65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몰라도. 지금은 몇 세입니까? 83세, 85세입니다. 한 25년, 30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세 산다 하면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100세 산다 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보험 보니까 130세. 와. 여러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요, 절식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 이하로 감했을 때, 절반보다 더 작게 먹었을 때는 조기 사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소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것을 보다가 성경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했는데, 우리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내용과 만나의 그 지혜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그 전기 찌릿 하는 거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전율을 해서 이거는 내가 강의하러 다녀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는 다른 데 가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10%만 줄여도 신체 기능과 수명이 10% 연장 효과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작게 먹으면 우리 몸이 각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집도 그렇답니까? 돈이 많으면 돈 뭐 나가고 빠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있으면 긴축하죠. 규모 있게 쓰죠. 그래야만이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 몸도 무조건 먹을 수 있다 해서 붕덩붕덩 먹다 보면 나중에 힘들죠. 한번 붙은 게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절식으로 인한 효과는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요소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자기가 해야 될 기능, 잠자고 있던 애들이 일어나서 야, 내 이래야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각성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증가가 됩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새로운 병명 제가 많이 들었어요. 대상포진. 그 예방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면역 체계 관리만 잘하면요, 그거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그래서 미국의 세계 대학의 임상 연구 결과 칼로리 섭취량을 10에서 30%로 줄였더니 성인병 위험 요인이 감소하였다. 고혈압,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 LDL 콜레스테롤, 이게 HDL, LDL, 콜레스테롤 요즘 뭐 많이 나오는데 저게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그걸 이유를 알려면 너무 그거 하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지금부터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밑에도 쭉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는가? 오래 할수록 좋다. 그리고 결론은 젊었을 때부터 하면 좋다. 여러분 자녀들부터 시키세요. 효과가 언제 있느냐? 언제 해도 시작하면 효과가 그때부터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10대에서 해야 효과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망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해도 관계가 없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1000가지를 알아도 한 개를 이행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키면 그 지식은 내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세에서 50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주만 해봤습니다. 10주만 해보니까 절식 효과를 했는데 절식 혜택은 효율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발견했다. 쭉 나옵니다. 활성산소 요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식을 하면 활성산소 생성이 억제되고요, 산화방어진이 보강되고 세포막 보호, 염증 억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가 된다.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는 것, 많이 드시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많아집니다. 왜? 그것을 우리 몸에서 이 분해시키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요.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와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각 조직 세포로 흩어지게 되는데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걸 빨리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소를 지켜야 돼요. 우리 휘발유도 연소가 되려고 하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연소 안 된 활성산소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절식, 이미 옛날부터 1940년대부터 절식은 수명 연장, 바람 억제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도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을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적게 먹지 않아도 절식이 된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작게 먹어라라고 하면 양을 또 적게 먹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칼로리 양을 적게 먹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양을 줄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오는데요. 운동과 절식, 이것보다는 운동과 절식을 하는 것이 겸해서 하는 것이 수명 연장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 할수록 젊을 때 하면 더 좋다. 언제 해도 효과가 있다. 절식의 효과는 보면요,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질병에 대한 우리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식이. 그래서 또 작게 먹어라. 이건 절식을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그만큼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활성산소는 돌연변이가 되죠. 돌연변이 세포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취약적인 것이 암세포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소식의 효과. 소식의 효과는 뭔가 하면 이제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적게 드십시오 하면 평균적으로 식사를 여러분들이 해서 반찬 가지가 10가지 있다. 적게 드십시오 하면 반찬 하나, 밥 하나. 이건 소식이 아닙니다. 밥을 작게 먹고 각 10가지의 반찬도 적게 10가지를 다 드셔야 영양분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식하세요 하면 반찬 수부터 싹 없앱니다. 그러면 각각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를 내가 고르게 섭취를 못하는 편이 되죠. 각각의 반찬의 양을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전체의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쉽게 지방을 줄여라. 그래야 칼로리가 제한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많죠. 대부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그 다음에 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보면 혈당 수치나 인슐린 분비량이 젊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 주범인 혈중 지방 수치도 마찬가지로 작아졌다. 소식을 하면 면역이 높아지고 인지기능, 암세포 이와 같은 것에 효과가 있다.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막 급합니다 지금. 소식의 활용, 칼로리 40%까지 하기 힘들면 20%라도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10%라도.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밥 공기에 밥을 위에 3분의 2만 드시고 3분의 1만 제외하고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밥 한 공기만 줄이거든요. 밥 한 공기가 300kcal입니다. 그럼 일주일 같으면 뭐예요? 37, 22, 2000이죠. 그럼 2kg 정도의 감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밥만 줄여도 일주일에 1kg는 충분히 뺍니다. 근데 그걸 안 해서 문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녁에 드시면 2시간 뒤에 잠자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억지로 약 먹고 힘 땀 흘리고 하는데 운동의 효과는 음식의 효과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이어트 할 때. 자, 그 다음에 장수 마을 보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산다는데 약 80%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의 주의점은 소식을 실천할 때 영양의 불균형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정제된 음식보다 거친 음식을 먹어라. 자, 이게 정제된 거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죠. 이게 정제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거친 음식, 뭐 칡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제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먹을수록 몸에 더 좋은 거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정도 쌀도 도정을 많이 한 것보다 좀 안 해서 거칠거칠한 이런 것이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과식이나 폭식으로 음식을 빨리 먹는
급식의 식습관을 버려라. 빨리 먹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천천히.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한 숟갈 넣고 30회를 씹어라 이랬는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좀 천천히 드시도록. 우리는 완전히 음식 넣으면 전투를 합니다. 전투적으로. 옛날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찬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형제 5명이 앉아서 천천히 가다 보면 내 젓가락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안에 문 열면 아마 아껴 먹으면 비상 사태가 돼도 일주일 이상은 다 먹을 음식들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면 한 달 정도에 먹을 음식은 작게 먹으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냉장고 청소 싹 한번 해야 됩니다. 오래된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소식으로 바쁘거나 입맛이 없다고 핑계로 식사를 거르는 것은 건물. 한 끼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소식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운동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아가지고 세계 장수선에 주요 음식이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보겠습니다. 장수촌에서 얻는 장수의 비결이 뭔가 하니까 환경이 참 중요하더라. 청정지역,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음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는 받아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뭘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건강상에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노동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 그 다음에 낙천적인 성격,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장수한 사람들, 장수촌을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를 위한 식습관, 적게 먹어라. 천천히 거친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오래 산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뭐 나오는데 여러분들 절대 배고플 때 시장 보러 가지 마십시오. 배고플 때 마트에 장 보러 가지 마시라고. 그럼 필요 없는 거 다 사요. 이거 사면 뭐 좋고 뭐 좋은데 배 부를 때 가야 돼요. 배 부를 때 가야 필요 없는 거 안 삽니다. 근데 배고프면 다 먹고 싶은 건데. 그렇죠? 식생활의 기본 원칙이 이제 끝으로 갑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생활의 3원칙. 적당량을 알맞게 먹어라. 그 다음에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어라.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쌍둥이인데 그냥 심심할까 싶어서 끝판에 가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줍니다. 저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쌍둥이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 담배 피는 여자, 이쪽은 담배를 안 피는 여자. 이건 뭐 교회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보시라고 재미삼아 넣어놨습니다. 자, 저 아인슈타인으로 보이는지 마릴린 monroe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으로 보이는 것은 눈이 정상적이고요. 건시로 마릴린 monroe가 보이면 건실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림만 보고.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면요, 60년대 남자 51세, 여자 53세, 2000년도 초에 73세, 그 다음에 여자는 80세. 지금 거의 78세인데 지금 이제 24년 됐죠. 여자 84세.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60년대 비교하면요, 전쟁 때 비교하면 거의 몇 년입니까? 30년. 여성분들 30년. 그럼 지금부터 의료 시술도 잘 돼 있고 하면 충분히 30년 플러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110세. 그렇죠? 요즘 100세 넘으신 분들도 많고 요즘 90 넘으신 분도 홀로 식사를 직접 해서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TV나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제일 속도가 빠른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옛날에 일본이었는데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은 보면 영세 출생해서 그 사람이 평균 얼마 정도 살 것인가, 이게 기대 수명인데, 보면 평균 생존 연수가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5위. 세계에서. 길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28위.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찾은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건강수명은 뭐냐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요양원에 들어가서 110세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100살까지 사는 게 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건강한 수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7위입니다. 미국은 35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 더 있는데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